네, 안녕하세요. 벌써 좀 많이 됐네요. 머리보다 가슴으로 이해하는 강학습. 이번에는 제가 예고 드렸듯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어, 여기 있네. 프로즌 레이크 같은 이렇게 좀 쉬운 환경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만의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환경. 일단 여러분들이 만들기는 뭐 본인의 뜻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다 만들어도 됩니다. 다 만들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규격이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볼트를 사다 써야 되는데 대부분 들으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볼트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볼트에 다 규격이 있는 거 아시죠? M8볼트, 뭐 M12, 뭐 이렇게 볼트에 규격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규격에 맞는 스패너 종류도 딱 다 정해져 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만들 때 뭐 우리가 혼자 쓸 거면 사실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긴 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쓰거나 편하게 내가 이 환경을 잘 모르지만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렇게 표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학습에서 이 오픈 AI 짐이라는 환경은 굉장히 유명하고 뭐 그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픈 AI 짐에서 제공하는 환경대로 만들면 여러 사람들이 그냥 가져다 기존에 있던 제가 만든 강화학습 로직을 크게 수정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대학생 시절에 혹시 뭐 공대생이나 이런 분들 뭐 혹시 엑셀이나 이런 건 다 공짜로 쓰지 않으셨어요? 엑셀도 공짜로 쓰고 심지어는 저는 그 매틀랩도 공짜로 막 썼거든요. 학교 계정으로 가입을 하면 다 공짜였었어요. 그런 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표준화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쓰던 방식대로 쓰면 편하니까 나중에 사회 나가서더라도 찾게 되겠잖아요. 그런 걸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오픈 AI 짐의 환경을 그대로 구현하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픈 AI 짐에서 우리가 제가 세 가지 함수만 알면 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리셋 여기 리셋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스텝이라는 함수, 스텝에는 어떤 액션을 할지가 정해져야겠죠. 그 다음에 렌더라는 함수를 쓴다고 했는데 이 프로즌 레이크의 렌더는 굉장히 좋지 않아서 제가 따로 만들어서 외부 함수로 따로 만들어서 이 상태를 가지고 렌더 함수를 그냥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렌더 함수는 그냥 구현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이 두 가지 리셋이랑 스텝 함수만 구현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나만의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이 하는 역할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리셋은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에이전트 위치를 초기 위치로 이동시키고 그 초기 위치 값을 반환해 주면 되죠. 현재 위치가 초기 위치에 있다 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이라는 함수는 이 액션을 수행하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액션을 넣어주면은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에이전트의 위치를 파악해야겠죠. 내가 어느 스테이트에 있는지 파악을 하고 만약 이 액션이 수행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내가 여기 왼쪽 끝에 있는데 위로 가라는 액션을 하면 뭐 갈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럴 때는 제자리 그대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위치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홀이었어. 홀이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을 하면 게임이 끝나겠죠. 게임이 끝났으면 게임이 끝났다는 플래그를 설정해 줍니다.
뭐 이렇게 죽어도 게임이 끝나는 거고, 마지막 G 여기서 이렇게 성공으로 오더라도 게임 끝났다고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만약 보상이 있다면 보상을 설정해 준다. 이렇게 홀 같은 데 가면은 보상이 없으니까 0으로 할 거고, 다른 스테이트로 가도 0으로 할 건데, 이렇게 마지막 성공을 하게 되는 경우 보상으로 2를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세팅을 다 해준 다음에 우리가 네 가지 값을 반환을 하기로 했었어요. 일단 다음 상태, 내가 액션을 수행한 다음 상태를 반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현재 액션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에 대한 플래그 값을 리턴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원래는 이제 뭐 여기 게임 설명이라든가 뭐 인포메이션 같은 정보를 주는데, 기타 뭐 점을 반환을 해야겠죠. 왜냐면 이 오픈 AI 짐이 네 가지 상태를 주기 때문에 이걸 세 가지만 반환을 하면 에러가 뜰 거거든요. 이게 반환이 안 되니까 반환해달라고 이렇게 에러가 뜰 거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제로 만든 이제 프로즌 레이크 환경입니다. 이렇게 시작점에서 도착점 이렇게 잡았고요. 여기를 저는 5x5로 이렇게 해봤고, 구멍은 가운데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환경 같진 않죠. 자, 이것을 이제 같이 한번 코드를 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책을 혹시 보셨으면, 책에 있는 코드들을 혹시 보셨으면, 제가 오픈AI 짐에서 제공하는 렌더를 쓰지 않고 이렇게 상태를 주면은 상태를 그려주는 이런 함수를 미리 만들었어요. 어떤 함수들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배경을 이렇게 그립니다. 라인들을 이렇게 짝짝짝짝 가로 세로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여기 홀은 하나만 있다 그랬죠? 홀은 가운데 2,2 여기 2,2에 홀이 하나가 있고, 제일 마지막 4,4에 골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홀과 골을 적어준 다음에 에이전트 위치를 현재 스테이트를 통해서 구해줄 건데, 스테이트를 0에서부터 24까지 25가지로 나눌 건데요. 근데 로우, 그러니까 행 방향은 5로 나눈 나머지가 될 거고, 컬럼은 5로 나눈 몫이 될 거고, 컬럼은 5로 나눈 나머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위치를 구해준 다음에 이 위치, 컬럼 로우의 원을 이렇게 그려줘서 현재 에이전트 위치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값들, 우리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Q 값이 어떻게 되는지가, 행동 가치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막 적어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각각 네 가지, 위, 아래, 이제 좌, 아래, 우, 위쪽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리턴해주면 이 이미지를 그려주기만 하면 되고, 문자열을 적는 함수고요. 자, 제일 중요한 환경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일단 클래스라는 개념을 아시면 쉽게 받아들일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클래스라는 개념은 그냥 붕어빵 안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붕어빵을 만들 건데, 붕어빵 틀을 만든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이란 개념도 그냥 이렇게 써주면 여기 있는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HJK Environment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는 OpenAI 짐의 Environment를 상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nit이라는 함수는 그 클래스를 정해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붕어빵을 처음에 만들 때 초기에 무조건 만들면서 해주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state라는 변수를 쓸 거다. 그 다음에 액션은 총 4가지. 그 다음에 그 환경의 개수는 그러니까 상태의 개수죠. 상태의 개수는 25가지를 쓸 거고, 제가 스텝 카운트라는 걸 썼는데, 이 스텝 카운트는 나중에 제가 200회 이상이면 그냥 게임을 종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아까 봤듯이 리셋이라는 함수입니다. 리셋이라는 함수는
이 스테이트를 0, 그러니까 초기 위치로 보내고 이 스텝 카운트도 0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테이트를 현재 위치를 반환해주면 될 것 같고요. 스텝이라는 이 액션을 받았을 경우 스텝의 함수는 일단 위치를 정확하게 컬럼과 로우를 구분해서 가지고 이 컬럼과 로우, 그러니까 액션의 종류에 따라서 뭐 컬럼에 마이너스 1을 빼건 뭐 1을 더하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위치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0과 5 사이의 값, 이게 예를 들어서 0에서 1을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이렇게 가능하면 위치를 내가 움직인 위치로 이렇게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현재 위치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리워드는 처음에 0, 게임이 끝났는지 플러그는 처음에 폴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끝났다라고 제일 처음에 설정을 해줄 거고요. 우리 보면 여기에 2,2, 2,2에 제가 가운데 홀을 만들었죠. 홀을 만들었을 때 제가 리워드를 마이너스도 줬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1점이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홀에 빠지면 게임이 끝났다 true라고 이렇게 주라고 했고, 제일 마지막 골에 들어갔을 경우에 보상은 1,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현재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텝을 하면은 무조건 스텝 카운트를 1씩 증가를 할 거고, 스텝 카운트가 200보다 크면 그럼 무조건 게임은 끝났다 라고 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반환하는 값이 그 다음 상태, 우리가 움직이고 난 액션을 한 다음 상태, 그 다음에 보상,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마지막은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데 그냥 논 값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의미한 값을 리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안 했네. 실행을 해놓고 제가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총 1000판을 돌아갈 거고, 우리 책에 있는 코드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제가 바꾼 거라고는 1000판 하고 파일명만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뭐 바꿔준 건 크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입실론 값, 이게 우리가 탐험을 어느 비율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0.9에서부터 제일 마지막에는 10%, 그러니까 90% 탐험을 초반에 하다가 그 다음에 10%로 탐험을 할 거고요.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비율은 2000번.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1000번인데 여기가 2000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800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멈춰. 죄송합니다. 다시. 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800번 동안은 서서히 떨어지다가 800번이 지나면 이 최소값 0.1, 그러니까 10% 정도 탐험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제가 설명을 들었듯이 이 미래 가치를 얼마나 할인을 해줄 건가 라는 비율이고요. 저는 0.9를 썼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보실 거 없고요. 큐테이블이라는 거는 제가 기록, 메모를 하기로 했었는데 메모하는 메모장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보면 q 값을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 보시면은, q 값은 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q 값은 보상을 더하고, 현재 내가 한 액션에 대한 보상을 더하고, 그래서 여기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을 곱해준 다음에 다음 상태, NS가 다음 상태거든요. 다음 상태의 q 값이 가장 큰 값을 곱해주고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은 별로 오래 안 걸릴 텐데, 여기 사실 이미지로 저장을 하기로 했잖아요. 저희가 저장을 하면서 조금 오래 걸리는 거고요. 일단 다운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다운을 다운을 받으면서 여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1000번을 시도했고 약 714번, 70% 정도 성공률 보이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 0.4, 위아래는 0.4지만
오른쪽이나 아래로 가는 건 이게 확률이 좀 높고, 여기도 오른쪽으로 가는 게 확률이 훨씬 높네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게 이렇게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홀에 빠지는 게 이렇게 페널티를 줬죠. 마이너스 1점으로 이렇게 페널티가 적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큰 값을 따라가면 0.81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따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 0.9 따라가서 1.0 하면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게 행동 가치 함수들이 이렇게 쭉 제대로 업데이트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한번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초반에는 이렇게 탐험을 마음대로 할 거고요. 시간을 좀 이렇게 벌써 업데이트가 이렇게 많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좀 되고요. 조금씩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가고 있는 게 보이십니다. 업데이트가 좀 많이 됐죠. 이제 어느 정도 벌써 한 이 정도만 해도 업데이트가 많이 됐네요. 엄청 많이 됐네. 많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최대 Q 값을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보시면 최단 거리로 가는 게 보이시고, 가끔 가다가 얘가 엉뚱하게 가는 거는 탐험 때문에 엉뚱하게 가는 방향이 있는 거고, 대부분은 최단 거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탐험을 적게 하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이 잘 된 것 같나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제약 조건을 하나 풀 건데요. 환경이 좀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